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손입니다. 오늘이 5월 27일입니다. 제가 이게 그 날짜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잘 맞추어서 작업을 하시라고 제가 항상 이 날짜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소장목을 만들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나무는 어떤 시기에 해야 한다 그런 걸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시는 나무들을 작업하는 시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때로는 시기를 놓칠 때는요 방송을 촬영을 잘 하지는 않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철쭉 손질하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쭉이 이제 꽃이 폈다가 철쭉이 꽃이 지었을 때는 그 꽃을 다 따주어서 그 철쭉 나무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자꾸 사람과 동물에 비해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지금 꽃이 와서 질 때에는 나무가 꽃 씨방을 달기 시작해요. 지금 이 꽃이 지면은 진다는 거는 곧 그 꽃에 그 씨방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나 동물로 말했을 때는 임신을 해서 잉태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나무가요, 이 씨방으로 다 영양분을, 열매를 맺지, 씨를 맺히기 위해서 영양분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무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돼요. 걸으면 조금 주는데 자꾸 그냥 새끼 나라고 강아지 개 저기 하면 새끼 나라고 자꾸 그냥 임신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씨방을 모조리 다 따줘야 이 나무가 건강해집니다. 물론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고 분당에서 여기까지 제가 철쭉에 대한 걸 촬영한다고 하니까 이제 배우러 많이 견학하시러 오신 분이 옆에서 계시길래 제가 약간의 쑥스럽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를 씨방을 손으로 다 비틀어서 다 따주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5월 27일이라고 정확히 명기되는 이유는요, 철쭉이 아무리 꽃이 졌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전종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 해에 잎이 커져요. 자, 봅시다. 이 철쭉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소사나무나 단풍나무는요, 단풍을 보기 위한 나무고, 이 철쭉, 꽃나무는요, 꽃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이파리가 좀 작으면서 꽃이 커져야 되잖아요. 주제가 꽃이 돼야 되는데 잎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즉, 철쭉을 예를 들어서 꽃이 졌다고 해서 4월 말경에 모든 가지 전정을 하게 되면은 이 이파리가 크는 날짜가 길어져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작업을 했다 하면은 이게 눈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오랜 시간 동안 잎의 성장이 길어지니까 잎이 더 커진다는 얘기고, 또 지금 오늘이 5월 27일인데 오늘 전쟁했다 그러면 6월 7월 8월 벌써 한 달간의 잎의 성장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꽃은 맺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차후에 우리 구독자분들, 제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화분을 제가 구입을 해서 시중에 많이 저렴하게 내가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각 나무마다요, 거기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화분을 선택을 해서 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이 나무가요, 이거는 사간도 아니고 현해도 아니고 어중간한 반현해 나무예요. 그럴 바에는 이 나무를, 자, 제가 한번 기울여 볼게요. 자, 지금은요, 이 화분을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제가 이 화분 하나로 한번 많은 변형을 한번 줘 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나무가 어떤가요? 이렇게 돼서 수간부가 가운데 가서 같이 평형으로 그 행폭,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측면은 좀 얇잖아요. 이게 폭이 작고 옆으로 횡폭이 넓기 때문에 약간의 타원형분, 또 지금 여기 심겨져 있는 분은 약간 반현해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현해로 갈 나무가 아니에요. 모양으로 가야 돼요. 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화분이 어울리나요? 아니면은 자, 이 화분이 어울리나요? 좀 선생님이 보셨을 때 어떤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형태가 반열에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형태의 나무 모양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느니 이런 장방분, 그 타원형분에 좀 약간 옆으로 넓은 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철쭉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가위가 없으면은 우선은 손으로 이 꽃시방을 이렇게 비틀어서, 자, 제가 확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요, 이렇게 꽃이 이제 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은요, 이 속에 이 씨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씨방이거든요. 이게 지금 씨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요, 이 씨방으로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하니까 이 여러분 우선 손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씨방 얘를 따줘야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씨로 맺힐 영양분들이 이 나무로 가기 때문에 영양분을 뺏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꽃이 하나하나 진다고 그래서 꽃만 이렇게 따내면은 지금 여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나무의 영양분이 이 씨방으로 가게 돼요. 자, 씨방을 이렇게 비틀어서 따줘요. 이렇게 일단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철쭉이요, 4월 달에 꽃이 피었잖아요. 그때는 철쭉 작업을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식으로, 자, 씨방을 이렇게 따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씨가 맺히지 않도록 이렇게 딱 따서 없애줘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 일단 해요. 그리고 지금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은 이제 그 전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지금 씨방을 따는 이유는 지금 오늘이 4월 달이라는 가정 하에 이런 작업을 해주란 얘기죠. 그러면은 4월 달에 이제 어떤 철쭉의 그 온도차나 각 여러분들이 그 배양하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뭐 4월 달에도 꽃이 필 수 있고 5월 달에도 꽃이 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4월 달에 꽃이 폈을 때 이게 나무 전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잎들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4월 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씨방을 다 손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따게 되면 잘 따져요, 이게. 지금 오늘 분당에서 오신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씨방을 따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따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시고 계시는 그 철쭉이요, 이상하게 막 그냥 세력만 약하고 빌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런 씨방이 나무에 갈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씨방 있잖아요. 이거를 다 따주어서 나무가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지금 그 꽃이 바로 지면은 바로,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철쭉 그 품종의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행의광이라고 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물론 그 철쭉 그 수종이요, 뭐 몇 백가지가 돼요. 그런데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품종에 따라서 뭐 작업 그 시기가 틀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오로지 꽃이 졌을 때 씨방으로 영양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꽃을 다 일일이 항상 여러분이 꼭 정말 꼭 필수적으로 이렇게 씨방을 따줘야 됩니다. 꼭 비틀어서 절대로 이 영양분이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씨방을 제거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이 전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 나무가 좀 이렇게 서야 되는데 삐딱이 서니까 참 이상하네. 우리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뭐 예전에 내가 분재에 물 주는 방법에서 물을 흠뻑 주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 옛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무 물을 줄 때요, 물을 주면 금방 막 흘러내려버렸다면서요. 그러면은 또 그 물이 이제 아까우니까 밑에다 물받침을 받쳐놨다가 또 그 물을 다시 줘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물 주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나무 이파리는, 이분은 이제 왜 그 산소 같은 걸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그런데요, 이 나무 뿌리는 그건 반대예요. 제가 물을 줄 때 왜 흠뻑 주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나무에 물을 주면서 그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그 산소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게요. 그러면은 나무가 꼭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뿌리는 산소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 분토 속에 있는 가스 같은 걸 다 씻어내야 되는데, 자, 이미 물을 한번 주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까우니까 또 받아요. 옛날 노인네 분들도 많이 그러셨거든요. 받아가지고 또 뭐 거름기가 있으니까 다시 준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물 주는 거예요. 깨끗한 물 줘야 돼요. 이 식물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사실 햇볕은 안 봐도 금방 죽지 않아요. 근데 물을 안 줬을 때는 바로 죽습니다. 더군다나 또 철쭉 종류는 또 물을 좋아하는 수종이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하게 자라야 이 병균이 없는데, 한 번 준 물을 다시 받아서 주었다 한다는 거는 오염된 물을 주는 거예요. 이 화분 속에 많은 병균들이 사실 심취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그 액비를 이제 공급해 드리겠지만, 액비 같은 거를 주었을 때는 바로 이제 다 물로 씻어 내리는데, 막 집에서 이제 보면 거름 같은 거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찌꺼기가 침체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스가 돼 있다고. 이 가스를 항상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물을 줄 때 흠뻑, 내가 차후에 더 이제 다시 설명해 드렸지, 흠뻑 주어서 이 화분 속에 있는 그런 그 노폐물을 싹 씻어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그 물 다시 주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핸드폰이라서 그 화질이나 그런 거는 크게 확대를 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꽃이 지고 난 후에 그 전정을 하실 때 보면은 그냥 위에 부분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저 안쪽에 있는 이 딱 뭐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만 남기고 자르면 돼요. 이 철쭉의 성질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여쭤봤거든요. 이 씨방을 왜 따느냐? 이 자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서 종족 번식을 하지 않느냐?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씨를 뿌려서 그 나무가 꽃이 맺히기까지는 무지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삽목이라든가 취목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분재 용수로는 그렇게 번식을 합니다. 물론 이 씨앗 때부터 모든 많은 나무를 만들어서 묘목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그 철쭉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하나 잘라 볼게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마사토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꼽아놔요. 뭐 루톤 바르면 이게 바로 나무 하나 돼요. 내년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요, 또 철쭉이요, 제가 이런 아무 이파리 없는 데서 이게 자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서 또 눈이 나와요. 예. 철쭉은 그냥 가위로 그냥 바리깡 해도 돼요. 예. 그냥 쫙 그냥 깎아도 그냥 바로 잘라도 눈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정석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제가 좀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셔요. 자, 이 철쭉 이 부분, 이제 꽃시방을 땄잖아요. 여기 따고 저 밑에 보자고. 자, 어디서 전종을 해주느냐? 요 잎 있죠? 요 잎.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잎이 한 개만 이렇게 바짝 잘라도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예. 자, 잎 한 개만 남겼죠? 예, 예. 지금.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전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미 뭉쳐있는 데에서 또 가져가면 여기가 더 뭉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대한 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냥 잎이 안 남아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로 밑에. 시방 바로 밑에 그냥 맨 잎자루 끝에. 예. 예, 이렇게. 자,
지금 딱 이게 두 입만 남았어요. 지금 자 이렇게 제가 손을 비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딱 끝에 날카롭잖아요. 네. 그냥 이거를요 이런데 이파리 없는 데서 잘라도 여기에서 눈이 나와요. 예, 이 철쭉의 원리예요 이게. 근데 가급적 이파리 한두 개는 남기라. 좀 저기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수관부가 높잖아요. 자 보자고. 여기 수관부가 높잖아요. 이게 물론 이렇게 심을 거니까 네. 여기는 저기 한데 예를 들어서 많이 튀어나온 부분 그런 부분들은요 그냥 완전히 싹둑 잘라도 눈이 그냥 이렇게 잘라도 눈 나와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위해 그 시중에 가시면 선생님 그 마사토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삽목팔에다 해가지고 이게 꼽아놔요. 네. 꼽아놓으면요 10개 꼽으면 9개 살아요. 네. 그러면 이 조그마한 거에서 내년에 이거 다 그 꽃 와요. 꽃 펴요. 이게 삽목이 상당히 잘 되는 거예요. 철쭉이. 굉장히 쉬운 나무가 사실 철쭉이에요. 예.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철쭉을 이렇게 기르시면서 아까 선생님이 왜 그랬잖아요. 왜 집에 있는 거는 왜 비일비일하다고 이 거름을 주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름 아까 드렸잖아요. 액비를 예. 그거를 흠뻑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가 드린 그 액비가 질소, 인삼, 가리 세 가지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철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유산철이라는 거 분재를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보면은 막 어디 가다 보면은 화분 위에다가 막 철근 동가리라든가 쇳덩어리 올려놓잖아요. 예.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이 철쭉의 이파리가 약간 노리끼리해져요. 네. 그러니까 그때 농약방이나 그런 데 가시면은 유산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팔아요. 되게 싸요. 그거 뭐 5,000원어치나 10,000원어치 사면은 많이 주거든요. 그거를 물에 녹여서 주면은 이파리가 그냥 생기가 돌아요. 네. 이게 막 철쭉 이파리가 약간 좀 노리끼리 한다는 거는요, 이 철분 부족. 예, 그리고 그렇다 해서 또 질소 성분이 많은 막 시중에 있는 액비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막 웃자라기만 막 무지하게 웃자라가지고 막 나무 수영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질소 성분 많은 거름 말고 유산철이라고 그 철분 성분을 거름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에 많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눈이요, 줄기가 1개, 2개, 3개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전정을 하면 어디서 하느냐? 거기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여기가 뭉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잎이 있죠. 맨 밑에 잎 한 2장 정도나 뭐 1장 정도 남는다든가 2장 정도 남는다든가 뭐 사실 안 남아도 돼. 이렇게. 예. 그렇게 해주면은 여기 잎 사이나 이런 데서 눈이 나와서 예. 나무가 가늘게 뭉치지가 않는데 아까 같이 뭉툭하게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 나무를 다 손질하려면은 솔직히 이게 한 2시간 걸려요. 이거 2시간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저 원장님, 예. 아까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씨방을 다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씨방 제거했는데 네. 씨방 제거하고 다시 또 씨방 밑에를 잘라가지고 버리는데 전쟁을 하는데 예. 그러지 말고 예. 씨방을 뽑기 전에 그렇죠. 아예 바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시방을 먼저 하고 했냐면은 나무가 속이 잘 안 보이니까. 나무가 예. 제가 전번 영상에 소사나무 잎따기 왜 잎을 따야 하는가 했잖아요. 막 꽃이 막 이런 데가 막 있고 시방이 있으면은 이 속이 잘 안 보여요. 또 오케이. 이제 전정을 할 때 좀 어떤 거는 조금 좀 길게 남길 때도 있고 있는데 이게 가려워지니까 그게.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해서 시방 따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렸잖아요. 이게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이 어디서 잘려야 되는가 이렇게 잘 보려고 제가 이렇게 저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자 손바닥 좀 다시 잡으면 내밀어줘 봐. 옆에 도와주니까 좋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잎을 한두 장을 남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잘못하다가 잎이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모르고 이렇게 2장을 남겨야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잘랐어요.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잎이 없어도요 나와요. 예.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이파리 없이 그냥 잘랐다 해서 겁먹지 마세요. 네. 막 이렇게 잘라 놓아야 아까 선생님께서 그랬잖아요. 뭐 밑에 가지가 안 나온다고. 그렇죠. 그렇게 왕창 쳐 주어야 다른 부위, 예. 이런 몸통 부위 같은 데서 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처음에 같이 위에 부분만 그냥 그 위에 부분만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자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요 세력이 이런 데서 눈 많이 벌써 한 눈, 두 눈, 세 눈, 네 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몸통에서 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짝 해서 눈이 하나만 나오게끔 해놓으면 여기에서 하나만 나오고 여기에서 나올 눈들이 이 몸통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새 눈들이 이게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요 철쭉이 의외로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5월 27일이잖아요. 지금 적기가 참 좋아요. 예, 또 6월 중순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 뭐냐 너무 성장하는 그런 개월수가 짧아지잖아요. 4월 달에 하게 되면은 성장하는 시간이 길어져 버리니까 입이 너무 커져 버리고 또 뭐 6월 중순이 넘어가고 7월 달에 해보면은 입이 너무 성장하지 못해 가지고 혹시라도 추운 데서 기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옥상에서 하는데 겨울을 못 난다는 얘기지. 너무 추우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기 정도 뭐 5월 말이나 이 6월 초 6월 중순 이전에 이게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 나무가 좋아요. 이게 자 이것도 아예 이파리가 안 남아도 돼요. 이렇게 입에는 관계없이 예 입이 안 남아도 철쭉은 눈이 잘 트요. 얘가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왜 철쭉 이제 대배 같은 거는 굉장히 흔한 그 수종이지만 행이광이나 뭐 금채라든가 그런 귀한 수종들이 있어요. 그런 수종들은 그 왜 그 이런 조그만한 이러한 삽수라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왜 마사토 조금 그 저기 해가지고 삽목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조그마한 분에다 심어놓고 하면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그 분재원들 그 어르신들이 하는 분들은 이 전정하고 나면은 왜 그 수종이 귀한 수종들 있잖아요. 모으겠네요. 예, 그런 거는 구하러 가요. 저희들이 전정할 때 그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삽목하고 예, 그것도 모아 심게 해놓고 예, 이제 귀한 수종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귀한 수종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 철쭉이 뭐냐 대배나 걔네들은 그 많이 흔하니까 잘 안 하죠. 그럼 전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해야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아까 시방을 따지 말고 바로 전정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시방 따는 영상을 보여주고 또 다시 전정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꽃이 철쭉이 보면 막 4월 달에 피는 것도 있고 또 그 뭐 5월 달에 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영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꽃이 졌을 때 또 보기가 흉하니까 꽃 그 시방 따는 거는 꽃이 이제 그 떨어졌을 때 졌을 때는 꽃에 이제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때 다 이제 일일이 시방을 따 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 봄에서 가을까지는 길이 생장을 하고 또 이제 그 가을에는 부피 성장 왜 이 가을은 뭐 살찌우는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마치는 거 이제 부피 성장을 하는데 10월 달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나무가 물을 내리기 시작해서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그 손질하면은 나무가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좀 나무가 건강하지 못한 거는 좀 될 수 있는 한 일찍 하는 게 또 자 지금이 5월 달인데 예를 들어서 4월 말 정도에 이제 이걸 전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한 달 동안은 더 나무가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커질 수가 있다,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으로 그 수세가 똑같은 건강한 나무에 한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니까 또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또 처음 철쭉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 수시로 제일로 우리 초보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어느 시기에 뭐 전정하느냐 그런 게 저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나무는 조금 늦게 해도 되고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좀 일찍 해서 그 성장 과정 기간을 조금 늘려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12주는 시기 1년간에 언제쯤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물론 열매나무나 그런 나무마다 수정마다 조금 틀리겠지만은요.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 거름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또 여름에는 약간 휴면기가 들어가요. 한여름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거름을 끊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재를 굉장히 오래 했던 분들, 고수분들은 봄 시비를 잘 안 해요. 저 올해 봄에 거름 안 줬거든요. 예, 예. 아까 선생님한테 제가 액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 액비 봄에는 안 줘요. 왜 그러냐면은 봄 거름을 주게 되면은 나무가 막 웃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을 거름, 가을에는 거름을 좀 많이 줘요. 예. 그래서 가을에 이제 여름이 지나서부터가 가을이라고 저번 했을 때 뭐 9월 달부터는 거름을 좀 듬뿍 주죠. 그래서 그럼 흠뻑 준다는 것을 자주. 횟수도 자주 그렇죠. 줄였어요. 만약에 이제 이 덩이 거름 올려놓는 거름이라면은 이제 올려놓는 거고, 저는 액비를 가정했을 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주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 널리 연하게 자주 주면 좋아요. 연하게. 예,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한테 드린 그 액비 있잖아요. 그거를 연하게 자주. 예, 그러면은 이 거름 덩이 거름 올려놓는 게 물을 줌으로 해서 그 거름이 씻어 내려서 화분 위에 그 화분 분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 댁에서도 나무 물을 줄 때 물을 조금 주고 말잖아요. 근데 아까 뭐 비싼 거름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이제 가정해보자고요. 얘가 지금 거름이에요. 거름인데 여기다 물을 주었어요. 이런 분재원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을 흠뻑 주으니까 물이 이 거름을 씻어서 이 분토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가정에서 선생님 댁에서는 조로로 조금 주고 말잖아요. 그럼 이 거름 올려놓으나 마나예요. 그렇겠죠. 신용이에요. 그러면 땅속에 묻어놨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근데 땅속에다 이제 파고 또 묻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가스가 생겨요. 가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거름을 주실 때 액비가 최고입니다. 네. 정 액비를 못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그 바나나 껍질 있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오랫동안 그 병에다 담아서 묵혀놔요. 그럼 바나나 성분이 질소 성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사골 끓여 먹은 그런 걸 같이 발효를 6개월 동안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예, 근데 또 이제 뭐 그 유튜브 상에 어떤 분들이 뭐 바나나 껍질로 거름 만든다, 뭘로 거름 만들면은 이 바나나 껍질 근데 이제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니까 웃자르기만 해. 나무가 오히려 눈으로 보기에는 막 성장을 하니 건강해 보이는데 이 줄기가 튼튼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거름에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질소, 인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골고루 함유가 돼서 들어가야 나무가 목질, 그러니까 세포 조직력이 단단해져 가지고 병균이 침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또 칼슘 성분이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거름이 못 일러요. 세포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그런 거름을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실내에서 기르다 보니까 네, 네. 시비를 자주 적기에 네. 시비를 자주 주질 못했는데 네. 지금부터 준다면은 네. 어떻게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지금 제가 이제 드린 액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 왜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왜 금식 기도를 하는 걸 해요. 네. 뭐는 뭐 일주일 김미도 기도다, 뭐 3일 금식 기도, 또 하루짜리 금식 기도도 하는데, 왜 뭐 그냥 일주일씩 금식 헛된 분들한테 금식하고 나서 바로 밥을 주면 이게 유가 상하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선생님 지금 댁에 있는 것도 철쭉도 거름을 거의가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 갑자기 너무 진하게 그 액비를 타서 주면 나무가 무리가 가요. 그럴 때는 처음 해줄 때는 약간 연하게, 예. 연하게 해서, 왜 병원에서 우리 응급실에 나오면 죽부터 먹잖아요, 그거를. 그거 마찬가지로 연하게 줘서 나무가 잘 흡수를 할 수 있게끔. 묽게 자주 줄수록 이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알갱이 거름 여기다 올려놓는 것도 물을 주면은 연하게 들어가잖아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갱이 거름을 화분 위에서 올려놓고 물을 주면은 액비를 하루에 한 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연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지금 실내에서는 그 거름 주면은 막 구더기도 끌고 또 화분 분토도 맡기고 그러니까 그 고체 거름을 액비, 그러니까 액체화 시킨 게 액비예요. 그러니까 걔를 거짓말 아니라 연하게 하루에 한 번 주면 더 좋죠. 네. 근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주일날이 이 액비 주는 날입니다. 제가 길 갔다 와서 항상 그 주일날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준다고 보고,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분목수가 많지 않으면은 뭐 연하게 일주일에 2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서너 번을 이렇게 주시다가 이제 그 조금 진하게 점차적으로 해서 늘렸어. 예, 뭐 이제 나무 이렇게 몇 번 액비를 줘보면은 그 뭐야 그 나무가 이 나무가 어느 정도로 거름을 주니까 받아 먹더라. 네. 그거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 거름을 몇 배로 희석해서 주어라. 그 답을 내려들 수가 없어요. 네. 나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어린아이들은 밥을 작게 먹고 뭐 씨름 선수들은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름을 많이 먹는 그러한 그 건강한 나무는 좀 그 액비를 좀 진하게 타서 주어도 다 흡수를 해요. 그런데 밥도 잘 먹지도 못하는 어린애들한테 밥 그냥 진탕 주면 애가 채워버리잖아요. 예, 그 식으로 예, 연하게 자주 주는 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 여지껏 그 거름을 잘 안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연하게 먼저 주시고 나무가 적응했을 때 이렇게 좀 그 뭐야 주는 게 나무가 몇 번 줘보면은요 나무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럼 겨울철 시작할 때는 시비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달 이후로 거름을 주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런 일반 가정집에서는요 거름을 주어도 이제 영하로로 안 떨어지니까 뿌리가 동해를 안 입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이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하우스를 쳐놨어도 영하로 막 뭐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거름을 이제 그 뭐 10월달 이후로도 주게 되면은 뿌리가 거름을 찾느라고 막 뿌리를 막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름을 그 10월달 이후로나 9월달 뭐 들으면 예, 그 10월달 들어서 주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거름을 주게 되면 뿌리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로 나온 뿌리가 어려서 겨울을 못 나요. 예, 그래서 거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실내에서 기르는 경우는 거실에서 아파트 거실에서는 아파트 거실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식물이 겨울잠을 푹 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거실도 좀 추운데 철쭉 이런 거 바깥에서 잘 크잖아요. 그 담벼락이나 그런 데도 철쭉 잘 크거든요. 굳이 뭐 그 영하로 떨어진다 해서 죽지는 않아요. 될 수 있는 한 춥게 길러야 된다는 얘기, 겨울에는. 잠을 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잎이 있더라도 베란다에 내가 좀 춥게. 겨울을 지내게 혹독하게 겨울을 나야 얘가 잠을 자요. 근데 이제 막 춥다고 막 거실에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막 1년에 막 꽃이 막 2번도 폈다가 막 그냥 막 정신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이제 왜 제가 이제 가끔 개를 이제 키우면은 개 새끼 한 마리 난 거하고 10마리 난 거하고 새끼들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집에 가갖고 철쭉이 그 막 그냥 시시때 없이 여름에 2번, 3번 꽃이 핀다는 거는 그 개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지. 그만큼 어미한테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재워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그래야 꽃이 또, 지금부터라도 이제 춥게. 반드시 베란다에 내가 제일 추운 데다 떠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전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충 정리한 걸 그냥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이 화분에 이제 심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또 전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게 수간부로 봤을 때 여기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는 좀 깊이 들어가 이렇게 눈이 다 나오거든요. 좀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렇게 첫쪽은 이렇게 모양을 봐가면서 이게 많이 튀어나왔죠. 이거 많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죠? 내가 이제 어떤 분에다가 이거를 수영을 이렇게 모양목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으면은 그짓만 아니라 그냥 이런 이파리 없는 데서 잘라도 철쭉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영을 봐가면서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이바라듯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분 이렇게. 자, 여기도 좀 튀어나왔죠. 이렇게 해도 잎은 잘 나와요. 이 나무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 이파리 상태 보니까는요. 왜 철쭉 유산철. 유산철이 조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노란기가 들어가요. 이게 철분이 약간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거름을 주실 때 제가 드린 액비하고 농약방 가셔가지고 유산철 뭐 5,000원어치나 사가지고 좀 물에 녹여요. 그래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줘요. 그러면 나무가 그냥 시퍼러져요. 철분 게.
유산철 이게 철분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유산철을 준다는 거를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그걸 아느냐면은 저를 가르쳐 주신 분 그분한테 저도 이제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분이 부족하다면은 왜 옛날 하시던 분들 보면은 화분 위에다 뭐 쇳덩어리 올려놓고 못 같은 거 올려놓고 그게 녹슨 못. 예, 그리고 올려놓은 것들 보셨을 거야 아마 분명. 근데 오늘 영상이요. 이제 저를 찾아온 이렇게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설명도 해가면서 하니까 이제 좀 많이 길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제 영상 속에 많은 또 도움이 되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철쭉 여러분들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저와 같이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 다음 나무 작업할 때 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